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김정률 PD입니다. 오늘도 사건 번호 601은 김태용 변호사님과 유튜버 효자손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 2번 갔다 온 군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특가 썰을 푸는 남자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충성! 자, 오늘의 주제는 권총 세자루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2022년 2월 4일 퇴역 후 고요함만 남은 해군 고속정 총기기술 검사를 위해 소변기고 문을 연 무장장 B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권총 세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이게 왜 없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기관장님! 사건의 핵심은 소변기고를 여는 상하부 열쇠의 행방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2021년 12월 28일 고속정 퇴역식. 상부 열쇠 관리 책임자 정이었던 씨는 기관장 A에게 상부 열쇠를 넘깁니다. 기관장님, 오늘부로 함정 퇴역이라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소변기구 상부 열쇠입니다. 관리 좀 부탁드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상부 열쇠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한편 무장장인 B는 하부 열쇠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함정 퇴역하니까 당직도 없고 이 하부 열쇠를 매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일단 여기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고 퇴근하지 뭐.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 그날 기관장 A는 아무 잠금 장치가 없는 플라스틱 통에서 무장장 B가 넣어둔 하부 열쇠를 발견합니다. B 이 자식 열쇠를 왜 이런 플라스틱 통에 둬? 야 제이야, 이 하부 열쇠 상부 열쇠랑 같이 철제함에 넣어둘 테니까 네가 관리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 플라스틱 보관함에서 하부 열쇠가 사라진 걸 알아챈 B는 황급히 A를 찾습니다. 기관장님, 하부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철제함에 옮겨놨어. 제이한테 물어봐서 가져가. 아니, 옮기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총기 검사를 위해 B는 오랜만에 소변기고를 열어보는데요. 뭐야, 총 다 어디 갔어? 권총 세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2달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뭐지? 총기가 없어진 시기도, 총기의 행방도, 범인도 모든 것이 묘연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A와 B를 몰아세우지만 피고인 A, B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분실된 총기는 찾지도 못했는데 모두 무죄? 그럼 대체 누가 책임지죠? 사실은 총에 관련된 군용물은 정말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통 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이 K2 소총의 그 위에 있잖아요, 이거. 가스 조절기. 가스 조절기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벌점 받고 막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있고, 그다음에 탄피.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탄피 바지가 있잖아요. 탄피 바지를 제대로 딱 끼면 이 사실 나올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버려요, 탄피가. 탕 쏠 때 들려서 이게 나가는 건가. 그런 구조가 아닌데, 탄피 바지가. 그니까요. 방금 탄피처럼 이렇게 군용물 분실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효자선님도 그런 에피소드 많이 제가 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GOP 출신 아니니까 최전방. 최전방은 무조건 실탄입니다. 세탄창을 갖고 나가는데, 이제 전반야 근무가 있고 이제 후반야 근무가 있는데, 잠깐 여기서 토막 상식.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전반야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후반야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를 말한다. 전반에 이제 근무 수고 한 12시인가 12시 반 정도에 이제 막사로 복귀를 했어요. 안전검사 다 끝내고 이제 막사 들어와서 야 좀 자자 이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추장님인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무 끝났는데 왜 다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복장 입고 딱 나왔는데 탄창 하나 없어졌다. 실탄 들어있는 탄창이면 25발인가 30발 들어가 있어요. 전소추원이 싹 다 나왔어요.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다 돼 있으니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찾아야 돼. 또 길이 있으니까, 다닐 길이 있으니까 그거를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계속 뒤졌어요. 이거는 없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일단 소추장 입장에서는 중대에다 먼저 보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지 이게 어디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찾아다닙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찾았다. 제가 찾았습니다. 실화. 어떻게 찾았냐면, 부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탄창 밑에다가 밴딩을 해놔요. 노란색,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밴딩을 해놓는데, 저기 눈 속에 탄창이 박혀있는데 빨간색 밴드 요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제가 기도민이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소추장님! 찾았다! 딱 뽑으실 때 느낌이 황금 탄창이었나요? 황금 탄창. 하지만 포상은 못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 이제 제보인데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도 이제 최전방 출신이더라고, GOP. 보통 이제 GOP나 최전방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제 순환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다른 데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소초도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철수를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탄납발이라고 하나씩 이제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탄 하나가 비네. 이거는 바로 보고가 들어가요. 바로 그날 당일 헌병대에서 나옵니다. 조사 다 하고 철수하기 전까지 계속 찾아. 안 나와요. 결국 철수날이 됩니다. 철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 아니, 다른 소대에서 올라오잖아요. 조사 중인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활을 하냐? 대형 텐트를 하나 쳐요. 여기서 너네 찾을 때까지 못 내려간다. 그래서 1주인가 2주를 거기 더 찾았다고 해요. 철책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철수를 했어요.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부대로 철수를 해서 그럼 끝이냐?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9박 10일 휴가 못 나가. 원래 GOP는 이제 보상휴가 있는데 못 나가. 2달을 이게 GOP부터 막사 있는 데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 범인을 못 찾으니까 이거 징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부서초장님만 어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갔는지 이동을 시키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 저도 끝까지 보니까 결국은 징계는 안 받는데 찾을 때까지 정말 큰 고통을 받는다. 사실 이 사건도 책임자가 누구냐 특정짓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도 남기도 한 것 같은데 권총 세자루가 없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되게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사건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이 사건은 좀 언론 보도까지도 되고 좀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28일에 이제 참수리 구속정 퇴역식을 했었습니다. 해당 구속정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권총 3정이 없어진 겁니다. 당시 해군에서는 이제 퇴역식 전에 이제 총알은 다 제거를 했었기 때문에 탄약은 분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는 뭐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보니까 이 권총 3정이 보도에 의하면 M1911이라는 총이라고 하더라고요.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교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 함정은 비교적 공간이 좁잖아요. 그때 활용하기 쉽도록 이제 권총을 부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함에 소속돼 있었던 고속정장, 부장, 기관장의 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고속정의 사이즈가 저는 되게 작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함 자체가. 이런 데서는 총기 관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기 관리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병기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들을 이제 해놓고 총 시리얼 넘버들 있잖아요. 총기 넘버. 예, 그런 것들 다 표시를 해놓고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항상 누가 가져갔고 언제 나갔고 막 이런 거 적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보통 보관을 할 때는 그 상단기 하단기 있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뭐 파란색 이렇게 자물쇠 이렇게 해놓고 키 분리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만큼 이제 총기가 안 없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이 모여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보통 관리를 하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퇴역한 함정이었잖아요. 총기가 그 무기고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그 사실도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함정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운항을 하지 않고 이제는 퇴역식을 한 거긴 하지만은 안에 있던 걸 다 빼내고 나서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거겠죠. 이제 안에 있던 병기 총들도 결국엔 나중에 빼서 옮겨야 될 거고 이제 그러기 전에 일단 퇴역식은 한 거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퇴역식을 했더라도 그 안에 병기고가 있고 그 안에 특히 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총이 있었던 걸로 확인된 날짜 2021년 12월 13일 이때가 이제 총기가 실제 확인된 마지막 날짜 그리고 없어진 게 이제 확인된 날짜 2022년 2월 4일 예, 이때가 이제 없어진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총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이 안 된 거죠. 군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총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일 실셈 이런 거를 보통 하거든요. 점호할 때 보고할 때 이렇게 몇 점 있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데 이 총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날짜로 따지면은 1월, 2월 거의 한 2달 가까이 동안에 이제 이런 확인이 안 됐던 거니까 그만큼 총기 관리 자체가 부실했던 거는 맞죠. 그 총기를 책임하는 그 책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군에 좀 관련해서 지침이 있어요. 무장 탄약 안전관리 지침인데 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수장이고 아니면 이제 포지휘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이제 관리 책임자 정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장이 이제 관리 책임자 부로 이제 임명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래 그 관리 책임자가 뭐 부재한 경우에는 이제 대리 명령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단 최종적으로 어쨌든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된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재판까지 갔던 피고인 A랑 이제 B로 이제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 A 같은 경우는 그 함정이 이제 기관장이었습니다. B는 이제 무장장이었고, 일단은 상부 열세, 하부 열세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관리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관리 책임자 정 C가 상부 열세를 관리하고 관리 책임자 부가 이제 하부 열세를 관리를 하는데, 이 B는 관리 책임자 부로도 임명됐던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D 후임으로 일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B가 그냥 무장장이다 보니까 예, 책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피고인 A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책임자 정 C가 이 상부 열쇠를 2021년 12월 28일에 이제 퇴역식을 하고 그 피고인 A한테 이제 넘겨주고 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피고인 A가 키를 갖고 있었던 거죠, 상부 열쇠를. 일단 피고인 A는 기관장이잖아요. 관리 책임이 뭐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관리 책임자 정 C가 없었어가지고 이때 잠깐 대기 명령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기 명령도 없이 그냥 C가 주고 가니까 키를 갖고 있었던 거고, 하부 열쇠 같은 건 이제 피고인 B가 이제 무장장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이 2021년 12월 28일 이제 퇴역식을 하다 보니까 피고인 B가 이 하부 열쇠를 플라스틱 보관함, 그 시건 장치라고 하는데 잠금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거기다 이제 놓고 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인데 또 이제 피고인 A가 그 상부 열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부 열쇠 이거를 발견을 하고 두 개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 잠금 장치를 이제 하고 철제 이제 보관함에 넣고 그 소속 병사 J한테 이제 보관을 시켰어요. 신경을 좀 덜 쓴 거죠. 근데 해이해져도 너무 해이해졌다고 너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빠졌어? 아니 이 상하키가 지금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심지어 병사 J한테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다른 데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제이가 엄청나게 좀 믿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아 에이스였을까요? 에이스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됐죠. 기본적으로 일단 총기와 관련된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은 있어요. 그런 사건인데 이제 언제 없어졌는지가 좀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총기 가져간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총을 가져갔고 이제 이런 게 확인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체크가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총기 분실 기간이 여기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총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퇴역식 전날까지 빈 시간에 누군가는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공수하시네 이런 데서 이렇게 특정을 했던 이유는 이제 피고인 A는 키를 이때는 없었거든요. 피고인 A가 키를 갖고 있던 기간이 이제 2021년 12월 28일부터다 보니까 퇴역식 날, 예, 함정 예. 퇴역식 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A, B를 기소하면서 이때로 이제 총기 분실 기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죠. C가 범인 아닐까요, 그럼? C가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었으면 C가 이제 뭐 군용물 절도나 횡령으로 돼가지고 됐을 텐데, 또 일단 그런 증거는 일단 안 나왔고, 이게 지금 죄명이 군용물 분실이잖아요. 과실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업무상 의무가 있잖아요, 직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잃어버렸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C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또 못 삼았던 거는 또 반대로 이때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누굴까, 그리고 이거? 이 A나 B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 위반 관련해가지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기 하단기 모아가지고 또 보관을 그렇게 했던 게 있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명확하게 키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은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은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C는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뭐가 있지? 근데 C도 잘못은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키를 넘겼잖아요. 키를 넘겼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총 정확히 있는지는 맞아, 확인을 맞아, 하고, 맞아. 그리고 그렇죠. 원래대로면은 이 퇴역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총기 관리에 대해서 이런 관리 책임자 정부 명령을 냈어야죠. 그냥 키 주고 가버린 거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키만 주면서 너가 알아서 해. 예, 그게 없었다는 것도 A가 이제 무죄로 나온 또 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A가 무죄로 나온 가장 첫 번째 근거가 이 A가 이 관리 책임자로 볼 수 있느냐, 관리 책임자로 일단 인정이 안 된 거예요. A는 사실 무죄를 판결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B는 1일 실sem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장장이니까. 네, 무장장이니까. 근데 안 했고, C는 정확하게 21년도 11월 3일에 점검을 한 것 같거든요. C는 확실히 네, 확실히 점검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B는 2021년 12월 13일에 실질적으로 세서 보고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눈으로만 확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의 의무 위반
위반 그런 게 적용되면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 제대로 못한 거는 맞아요. 일일 시스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맞아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뭐 플라스틱 시건 장치도 안 되는데 넣어놓고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총기가 분실됐다. 이 사람이 제대로 키를 관리했으면 분실되지 않았다. 그 주의 의무 위반이랑 이 분실, 잃어버린 거랑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가능성들이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충분히 돼요. 빅무태만 이런 건 충분히 되는데 이 군용물 분실죄 형사 책임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 합리적인 의심. 예. 완전한 연결고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또 키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2세트, 총 3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들 말고 다른 키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없어졌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크게 되게 주요가 됐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냐면 한 세트는 이제 정장, 제일 여기 최고 지휘관이니까 한 세트를 갖고 있었고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온 거고 하나는 또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장은 한 세트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고 상부 열쇠 한 개를 M이 갖고 있었고 C가 A한테 주고 하부 열쇠 2개가 D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하부 열쇠 2개 중에 한 개를 B한테 넘기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예,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A나 B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열쇠 관련해가지고 뭐 D가 하나 본인이 몰래 관리하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D가 이상한 말들을 좀 했어요. 재판부에서 봤을 때 뭔가 확 찝찝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뭐 손을 쓸 겨를 없이 하부 열쇠를 보관한 체스터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여분의 그 하부 열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와서니 갑자기 바닷물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관돼 있는 키가 있는데 본인이 괜히 예비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버렸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건 거짓말이고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가 일단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닷물에 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 정장한테 뭐 보거나 이런 거에 뭐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말했을 때 뭐 체스터에 넣어놨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또 진술을 한 게 그 체스터가 잠겼을 때도 있었는데 안 잠겼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도 관리가 안 됐던 거죠. D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본인이 진짜 범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를 바닷물에 던졌다라는 진술을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어떻게든 더 철저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지. 뭔가 허술하게 나 이거 바닷물에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하등 없죠. 오히려 더 진짜 어떻게 와, 그러면은 되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네요. 이게 사실 총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사실 미궁이에요. 미제긴 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이 함정에 있던 다른 뭐 있던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예 외부 침입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뭐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권총 세정이 없었는데 일단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처벌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뭐 먼저 확인이 됐던 게 이 상부키 하부키 관리했다고 보여지는 이제 A, B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던 건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키들도 있었고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만큼 언제 분실됐는지 이걸 너무 늦게 알아챈 그거에 대한 뭐 책임 소재는 될 수는 있더라도 분실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징계는 아마 받았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군용 분실죄가 형사처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함정이 이제 퇴역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 상급 부대에서도 다 관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이해졌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범인을 못 잡았다라는 게 이게 더 신기해요. 일반적으로는 매일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총기 한 끼도 담당자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특정을 못했다. 아, 되게 의문투성이긴 해요. 사실 이 사건은 좀 군용물 분실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권총 3정을 가져간 그 당사자는 군용물 절도에 관련해서는 법 판단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군용물 절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형법에서 가중처벌하도 되어 있고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가 있어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 징역이에요. 총포 같은 경우, 총포, 탄약, 폭발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심하게 좀 규정을 해놓고 있고 잡힌다고 하면은 집행계도 사실 쉽진 않죠. 저희 이거 지금 사형범 지금 놓친 거예요. 공소시효도 따로 있나요? 공소시효는 5년 이상 사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25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훔쳐간 거라고 하면은 이거를 국외로 팔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쓰려고 갖고 있다고 하면은 탄 이제 노리고 있겠죠 어디선가. 와, 이게 더 소름이네요. 탄을 훔칠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
네, 이 사건은 상키, 하키, 열쇠를 추적을 했으나 이제 권총 3정을 아직도 못 찾은 사건이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군의 기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군기 빠진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총기 분실이라는 그런 큰 결과로까지 나왔던 거고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퇴역시까지 하고 잘 끝났으면 그 마무리도 잘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결과로 나온 게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 번호 601이 던지는 메시지는 책임자도 분명히 관리체계도 분명히 하자 입니다. 더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각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보라매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나 내용이 있으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